번째로 질문 올라왔던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준비한 내용은 모델링 같이 해서 모델링에서 뭐 형상 바로 잡는다던가 패턴 만든다. 그리고 NC에서 헬리컬러 바닥까지 가는 거. 네, 소리 좀 크게. 네. 이걸로는 안 되겠네. 네, 이제 괜찮으신가요?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네. NC에서 헬리컬러 바닥까지 강화하는 거, 뭐 나사가공, 뭐 공구 길이 체크하다 보시면 도면에서 ISO랑 뭐 ANSI 차이점, 그리고 부분 단면 잘라보는 거, 그리고 자동 아이디 번호라던가 홀 번호, 홀 라벨 같은 거 체크하는 거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형상이 틀어져 있는 도면 모델링 있죠. 모델링을 바로 잡는 방법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모델링을 하나 불러올게요. 자, 요런 형상. 형상이 항상 바로 똑바로 서서 들어올 수는 없겠죠. 이렇게 형상이 이렇게 돌아서 들어왔을 경우에 이럴 때 자, 좌표계를 만드는 방법이 있죠. 여기에서 이 좌표계를 숨겨두고 이 형상에다가 좌표계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데이터 좌표계에 플랜 수직으로 자, 이 면에 수직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 좌표계를 활성화 시켜주면 되겠죠. 활성화 시켜줘서 이렇게 해볼까요? 앞에서 옆에서 자, 이거 다시 한번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좌표계 형상 중심 사용하면 박스를 또 만들 수가 있죠. 박스 생성해서 이렇게 딱 맞게 바로 잡아줄 수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자, 요거는 그래도 간단했어요. 지금 보시면 좌표계, 플랜 수직으로 좌표계만 만들어줬을 뿐인데 이렇게 바로 설 수가 있었고 자, 다른 영상 한번 불러볼게요. 자, 요 영상. 이거는 아까 거보다 좀 더 좀 틀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좌표계 또 숨겨볼게요. 숨겨놓고 여기서도 보고 여기서도 보고 좀 아까 거보다는 좀 많이 틀어져 있네요. 이 영상. 이것도 마찬가지. 뭐 플랜 수직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좌표계 플랜 수직으로 요 면에 수직하게 해놓고 이 좌표계를 좌표 활성 시켜놓게 되면 이렇게 돌아간 거를 볼 수가 또 있죠. 이렇게. 자, 이 형상은 또 각도 재가지고 좀 돌려주면 좋겠어요. 형상 중심에서 이 형상 선택해서 박스 생성으로 해놓고 이렇게 자, 여기에서 이제 각도를 잴 수가 있겠죠. 측정의 각도 사용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각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152.519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편집 형상 이동의 원형 이 형상을 기준이 되는 부분을 찍어주시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할 수 있죠. 컨트롤 V 이렇게 아니면 여기에서 180도 빼기 152.뭐뭐뭐 이렇게 해주셔도 되겠죠. 방향은 반대로 뭐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머지는 지워줄 수가 있겠죠. 나머지는 지워볼게요. 이렇게 지우고 앞에서 보고 옆에서 한번 다시 볼까요? 이렇게 봤을 때 바르게 잡아줄 수가 있죠. 이것도 형상 중심으로 박스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로 잡아주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 바닥이 뭐 바르게 이렇게 좀 돌려서 하고 싶다 하시면 각도 틀어서 돌려주시면 되겠죠. 이런 방법도 있고요. 자, 또 다른 형상 또 불러와 볼게요.
다른 형상은 보이지도 않죠. 그쵸? 이렇게 봤을 때 형상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요것도 좌표기를 숨겨볼게요. 기존의 좌표기를 숨기고 이렇게 앞에서 보고 뭐 옆에서 보고 이렇게. 자, 봤더니 각도가 틀어져 있네요. 그죠? 요거는 처음부터 데이터 좌표기의 형상 중심 사용해서 이 형상 전체를 선택하시고 박스 생성 눌러서 이 형상 돌려주면 되겠죠. 여기에서 편집 형상 이동의 원형 사용해서 이 형상을 돌려주는데, 자, 각도를 모르죠. 우리가 측정 사용해서 각도 선택하고 요 면하고 요 선 선택해주면 이 각도가 나오겠죠. 이렇게 4.5도래요.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는 외울 수도 있고, 여기서 컨트롤 C 해서 여기에 넣어줄 수도 있겠죠. 컨트롤 V에서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바르게 잡아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것도 다시 한번 박스 만들어 볼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지우고 데이터 좌표계 형상 중심 사용해서 이 형상을 이렇게 바르게 잡아줄 수가 있죠. 위에서 봤을 때도 앞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자, 이번에는 꼬여있는 형상 파팅 나눌 수 있나요? 하는 질문이 카페에 올라와 있었어요. 카페에 올라가져 있는 형상이 이런 형상이 있었어요. 이 형상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런 형상 많이 보셨을 텐데 이 형상을 한번 파팅 나눠볼게요. 자, 여기에서 파팅을 나누려면 여기에 뭔가 선이 필요하겠죠? 파팅 나눌 선을 우선 나눠볼게요. 이 면 자체를 나눠볼게요. 면의 윤곽선 분할 사용해서 이 면을 선택하고 방향을 Z축으로 상하로 나눠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여기 나눠지죠. 나눠놓은 걸 가지고 파팅 해주면 되겠죠. 파팅에 세 방향으로 나눠볼게요. 요거는 10버전에서 추가된 기능이에요. 요건 분석하는 기능. 이거 누르게 되면 원래 기존의 파팅하고 똑같은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죠. 여기에서 양방향으로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여기에서 여기 옵션 사항에 보시면 구배각 분석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언더컷이 생기는 부분 안 생기는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부분에 언더컷이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나눠주면 되겠죠. 면의 윤곽선 분할 이 면 선택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 이 면만 위로 파란색 부분으로 올라가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나눠볼게요. 나누는데 이 면은 요 위로 이렇게 해놓고 구배각 확인해보면 언더컷 생기는 부분이 없죠.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파팅 기능 사용해서 파팅 선이라던가 이게 외부 파팅선, 파팅선의 내부 파팅선. 자, 지금 보시면 선들이 이렇게 생기고 있죠. 이렇게. 자, 파팅에 파팅면 하게 되면 내부 했을 때 이 내부. 외부도 마찬가지. 파팅면의 외부 선 선택해서 이렇게. 자, 여기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파팅을 쉽게 나눠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자, NC로 넘어갈게요. NC에서 보시면 2.5축 가공하는데 헬리컨 가공을 할 수가 있는지 하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걸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하나를 가공을 해놨죠. 자, 2.5축으로 포켓 가공을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헬리컬 가공을 쭉 타고 내려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거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복사를 할게요. 자, 2.5축에서 포켓 나선 가공 사용을 하고 여기에서 파트 외형선을 선택을 해주겠죠. 가공될 부분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공구 경로에서 가공될 높이는 선택을 해주겠죠. 여기에서 요 위에서부터 바닥까지 가공을 하는데 수직 스텝 보시면 요 전체 깊이를 아예 넣어놨어요. 30mm 여기 넣어주고 그리고 사이드 스텝 넣어주시면 되겠죠. 사이드 스텝은 한 번만 돌게끔 해놨어요. 자, 그리고 진입의 끝쯤에 보시면 경사 각도가 있었죠. 헬리컬 가공으로 진입을 할 수 있게끔. 자, 이 각도를 넣어주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를 쭉 타고 가면서 가공을 해줘요. 이렇게. 요것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2.5층에서 헬리컬 가공할 때. 여기 싫다 하시면 10버전에서는 헬리컬 가공이 아예 추가가 됐죠. 정삭 부분에서 추가가 됐으니까 그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나사 가공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나사 가공할 수 있는지. 자, 여기에서 또 하나 불러올게요. 나사 선을 하나 불러올게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또 미리 하나를 만들어 놨죠. 이렇게. 자, 지금 보시면 요 선은 나선 가지고 우리가 요 선을 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요 선 만드실 때 뭐 나사의 피치라던가 뭐 공구 크기 뭐 그런 것들 다 생각하셔서 요 선을 잘 그려주시고 진입 진출 구간 진입하는 부분 진출하는 부분 여기에 선을 중심에 맞춰서 이렇게 중심에 맞춰서 그려주시면 여기에서 진입하고 진출하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기능은 어떤 기능을 사용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 윤곽 가공이라고 있어요. 메인 선택이 윤곽 가공, 그리고 여기에 커브 MX 3축 선택을 하시면 요 선 선택해서 요 선 따라서 가공할 수 있게끔 여기 공정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형상에서 외형선 선택했을 때 외형상. 자, 여기 처음에 이 부분 찍고 마지막에 요 진출할 부분 찍어줘요.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자, 진입할 부분. 여기서부터 진입을 해서 쭉 타고 여기에서 나오겠다. 이렇게 선을 선택을 해주겠죠. 자, 그리고 공구는 항상 0으로 해줘요. 0. 요 선을 따라서 쭉 가공을 할 거기 때문에 0으로 해주시고요. 파트면은 선택을 하지 않아요. 파트면 선택하지 않고 요 선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멀티로 할 건지 단일로 할 건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단일로 하게 되면 요 선 한 번만 타고 갈 거고요. 이거를 여러 번 하겠다. 멀티로 해놓고 뭐 경로 개수 넣어주게 되면 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요 선의 오른쪽 왼쪽 설정해서 계산해 주시면 계산이 쭉 되겠죠. 자, 이렇게 가공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진입, 이렇게 진입해서 가공 쭉 하고 여기에서 진출해서 끝나겠죠. 이렇게. 대신 요거를 사용하실 때는 공구를 특수 공구로 제작을 잘 해주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타고 갈 수 있게끔. 자, 그리고 공구 길이 확인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공구 길이를 확인할 수가 있죠. 공구 길이 확인하는 방법 중에서 한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영상은 기본 교육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런 영상이 있을 때, 자, 가공을 하다 보면 홀더가 걸리는 부분에서 가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자,